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름답다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름답다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너무 많이 바쁘셔서 이게 스케줄 잡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름답다님,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아름답다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 빠르게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저와 인연이 끝났다고 하는 친구가 불쑥 얘기가 튀어나오게 되면서 일이 참 이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알아봐야 돼서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이게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 일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동창이 총 8명이어서 8명이 참 잘 지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저희와 손절을 하면서 이제 20대 한 중후반 요 정도에 저희가 관계가 좀 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50대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3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라고 하니까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에서 이제 저희와 아무래도 연관되다 보니까 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총 8명 중에 ABC라고 하면 제가 헷갈려서 그렇죠. 네네네. 가명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중에서 저희와 손절을 한 친구가 선애, 하나는 미정이라고 할게요. 네. 근데 선애가 여기에서 핵심 인물이고 미정이가 이번 일을 저희에게 폭로를 한 친구예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저희와 좀 멀어진 일이 저희를 욕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 6명을. 그런데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 여기에서 좀 제 생각엔 요주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선애는 학창 시절부터 친구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이제 저희 때는 카드가 아니라 돈을 갖고 다니잖아요. 현금.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100원부터 50원, 뭐 10원, 500원 할 것 없이 잔돈을 많이 요구했었어요. 말은 빌려달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갚은 거를 저는 잘 못 봤었거든요. 맨날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누군가가 뭐 교복 주머니에서 잔돈 소리가 나면 나 300원만 빌려줘, 뭐 200원만 빌려줘,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근데 저희 반뿐만 아니라 모든 반, 이렇게 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애가 자꾸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싫어해서 악착같이 선혜야 너 나한테 150원 빌렸으니까 150원 내놔 계속 받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또 저 같은 아이들은 그냥 그냥 이렇게 한숨 쉬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습관들이 좀 많았었는데 얘가 이제 성인이 돼서까지 저희와 쭉 관계를 이어가는데도 그런 일이 너무 잦은 거예요. 성인이 됐으면 액수가 커지죠. 친구를 가령 만나서 우리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네가 살 때가 있으면 내가 살 때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런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만 사줘야 되고 자기는 베푸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친구들 사이에 자꾸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빠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사회 초년생들이었어요. 대학교 졸업해서 막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뭐 아직 직장을 못 구한 친구들도 있었고 막 이런 와중에 그래도 친구가 결혼을 하니까 나름 십시일반 걷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냉장고를 해줬단 말이에요. 친구들은 나름 다 노력을 한 건데 이 친구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희에게 답례품이라고 준 것이, 호텔에 가면 어미네이트 주는 거 있잖아요. 왜? 예. 그런 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내가 해준 거에 대해서 꼭 돌려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일단 내가 해준 거는 내 마음이니까 그걸로 끝. 굳이 뭐 못 돌려받아도 그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편이 아니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 이렇게 했는데,
다른 친구들 마음은 또 저와 다를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서운함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선회가 끝났어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좀 얘가 오바를 한 것이 근데 너네 뭐 봉투는 따로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 무슨 봉투? 그러니까 이제 축의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 우리 선물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때부터 좀 많이 의견이 갈리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선혜한테는 항상 그 8명 중에서 단짝처럼 붙어 있는 미정이가 있죠. 근데 이 미정이는 선혜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대요. 네.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돌이켜보면 미정이는 선혜의 꼭 하녀 같았어요. 느낌은. 제가 느끼기에도. 예. 항상 선혜가 뭘 하면 맞아 다 선혜 편. 그리고 선혜가 뭐 화장실에 가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 선혜랑 미정이랑 같은 반이 안 됐을 때도 점심시간이 되면 선혜를 찾아와서 도시락을 열어주고 자기 반찬을 내어주고 옆에서 이렇게 시중을 드는 것 같이 보이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솔직히 갖고 있었는데 그게 성인이 돼서도 쭉 이어졌고 여전히 항상 늘 선혜한테는 미정이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항상 미정이가 편을 들어줬으니까 어떠한 갈등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이제 6대2로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중간에 자꾸 쌓이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그걸 불편해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딱 뭐라고 하기가 어느 편을 들어서 얘기하기가 조금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두고 봤는데 어느 날 동창들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고 선혜는 결혼 일찍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식사를 할 정도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선혜가 그때 당시에는 걔가 간호조무사로 큰 산부인과의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얘들아 나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나 병원에서 왕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왕따? 근데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병원 식구들이 왜 왕따를 시키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친구 하는 얘기가 병원에 이제 산부인과가 크니까 환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산모들도. 그러면 이제 산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간호조무사들이나 뭐 간호사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인사로 선물을 준대요. 선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쌓일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거를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똑같이 분배를 하는 거죠. 뭐 나눠 먹을 것은 나눠 먹을 것이고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나눠서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혜가 자꾸 그 선물이 들어가 있는 방에 혼자 들어가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먼저 딱딱 선점을 해서 챙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와서 왜 선물이 클로져 있지? 선혜 씨는 이거 먼저 열어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선혜가 저는 제 거 챙겼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제가 선혜 등짝을 정말 세게 때렸거든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은 선혜를. 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얘가 지금 30대 초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선혜야 그거는 너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저는 걔 성격을 미루어 보아 이제까지 좀 그 아이의 행실을 봤을 때 왕따가 조금 제 성격이라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친구기에 좀 편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선물이 너한테만 들어온 게 아니잖아,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너도 기다렸다가 같이 나눠야지. 어떻게 너 갖고 싶은 것만 먼저 쏙쏙 챙겨갖고 네 가방에 챙겨 넣어. 그거는 아니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혜는 굉장히 서운해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저는
근데 네가 서운해하는 건 서운해하는 거고 이제 나도 좀 할 말을 해야겠어. 선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네가 나이가 20대도 아니고 30대가 넘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건 아니지. 너 옛날에 우리한테 500원 빌리고 돈 없다고 150원 300원 막 이렇게 빌려서 너 간 다음에 너 혼자 쫄면집 가서 너 혼자 쫄면 먹는 거 우리 다 봤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런 적 없어. 그렇다 치고 너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 돈 갚은 적 있어? 너 솔직히 우리 8명 거는 갚은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래요. 굉장히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그래서 너 사실 그랬어. 너 내가 지금이니까 10년도 더 넘었으니까 얘기하는 소리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 너가 잘못한 거라고. 나는 네가 그거를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왕따를 시켜.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도 이제 본물이 터져서 선혜야, 너 결혼식 할 땐 우리가 진짜 뭐 사회초년생에다가 직장도 못 구한 애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7명이서 돈 알뜰하게 걷어서 너 냉장고 100만 원도 없는 거 해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선혜는 저희 결혼식에 온 적도 없어요. 그 나머지 친구들의 결혼식에 온 적도 없고 선물을 받은 친구가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전데 저는 왜 보험사에서 주는 비닐팩 있죠. 옛날에는 보험을 들어주면 뭐 이렇게 선물이라고 해서 알뜰 비닐팩, 고무장갑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무슨 선물꾸러미처럼 네. 쇼핑백에 주는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보험 설계사분들이. 그러니까 선혜가 그런 거를 병원에서 모았다가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결혼 선물로. 그리고 또 1명은 냄비를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무슨 사은품처럼 받은 냄비여가지고 이게 이제 사은품이다라고 박스에 써 있는 거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그 나머지 7명 중에서 미정이를 제외하고 6명도 선혜가 저희 결혼식에 안 온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서운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너는 일이 있었지.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넘어가 줬는데 그날 그 모임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막 터진 거예요. 근데 선혜는 그게 너무너무 이제 기분이 나빴겠죠. 서운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한 번쯤은 너도 좀 알 건 알아야지. 저는 좀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선혜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항상 걔 옆에는 미정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미정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미정이가 우리 소식을 또 선혜한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겠지. 그리고 솔직히 연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조금 서먹하다가 연락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미정이 편에 들려오는 얘기는 선혜가 굉장히 많이 서운해서 뭐 우리를 다시 안 보겠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뭐 걔 마음이 그렇다면. 근데 저는 선혜한테 사과하고 선혜를 다시 뭐 이렇게 좀 다시 감싸주고 뭐 이렇게 해줄 마음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이제 연락이 끊겼던 거예요. 네. 미정이도 서서히 연락이 끊기게 돼요. 그런데 미정이가 이번에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막 굉장히 격양되고 흥분하고 막 울부짖는 소리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화기로도 목소리가 엄청 많이 이렇게 막 떨리면서 그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정해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진정해. 왜 소리를 질러?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나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맞았나 그랬어요. 왜 요즘에 묻지마 폭행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 왜? 그랬더니 뭐라고 중간에 하는데 막 너무 격양되고 이게 흥분하니까 발음을 깨져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차분히 얘기를 좀 하라고 이제 진정을 계속 시켰는데 꺼이꺼이 울면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 죽어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어? 무슨 일이야? 너 뭐 어디 아파? 막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선혜한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혜한테? 선혜가 왜? 선혜가 그걸 왜 죽여? 이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네들은 아무것도 몰라. 선혜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미정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차분히 얘기 좀 해줘 라고 했더니 한참을 꿀떡꿀떡 거리다가 네. 선혜가 하는 행동 중에서 잘 생각해 보래요. 고등학교 때 선혜가 취미가 뭐였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취미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걔 뭐 수집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수집했지? 그랬더니 아 하고 생각나는 게 머리카락이요. 친구들 이렇게 등짝에 교복 입거나 아니면 이렇게 머리를 묶거나 머리가 단발머리라도 머리가 빠지잖아요. 근데 선혜가 항상 너 머리카락 이러면서 가져갔거든요. 그거를 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선혜가 머리카락을 모았대요. 이제까지. 그래서 그래? 아니 그러면은 선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만났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카락을 모았다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카락을 모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쓰는 게 필기도구나 뭐 학용품이잖아요. 그 중에서 작은 건데 얘가 가장 많이 주로 쓰는 거 그런 거를 학교에서 잊어버린 적이 많아요 애들이. 그런데 그게 다 선혜 짓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도운 건 미정이 본인이었대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걔는 취미가 머리카락 수집이고 남의 학용품을 훔치는 게 취미였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수집했던 이유는 양밥 저주? 그거를 하기 위한 용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니까 미정이가 저한테 양밥할 때 왜 상대에 뭐를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거래요. 선혜는. 자기는 선혜가 그거를 모으는 거를 다 봤대요. 이름을 써서 봉투에다가 만약에 뭐 개똥이 그럼 개똥이 거, 하늘이 그러면 하늘이 거 이렇게 해서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그걸 가져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는 보지를 못했대요. 어떻게 하는 건 보지를 못했는데 자기가 그걸 다 모아둬서 이렇게 방 한켠에다가 캐비넷 안에 빼곡히 넣어놓은 걸 다 봤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자기가 그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선혜 옆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미정이가 저한테 너는 손 다친 적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30대 중반 가까이 됐을 때 한 번은 길에서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저는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였는데 다투는지 몰랐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투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저는 그냥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그 사람이 휘두른 칼에 제가 살짝 비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했는데 근데 저는 살짝 비었다고 하고서 하고서 이제 잠깐 손을 보고 있는데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칼 끝이 엄지손가락을 따라서 엄지손가락 맨 위에 마디와 손목 사이에 이렇게 칼이 조금 끝에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엄지를 못 쓸 뻔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하고 말았는데 이게 병원에 갔더니 그게 깊숙이 칼끝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손을 다친 적은 있지. 크게 한번 굉장히 좀 오래 한 7, 8개월까지를 제가 손을 못 썼거든요. 그 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거를 선혜가 그랬다는 거야? 저는 좀 솔직히 가볍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거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또 얘기해봐. 그랬더니 나머지 1, 2, 3, 4, 5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번은 화분을 보냈지. 그래서 내가 화분 보낸 거 몰라. 화분을 보냈어. 근데 걔가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2번은 뭐 어떻게 해서 걔가 임신을 못하지. 맞아 임신을 못하지. 걔가 왜 애가 없게. 선혜가 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3번. 그러면 3번은 어떻게 했지? 그래서 걔가 그날 사고가 났었지? 맞지? 그래서 그건 맞아. 그럼 알았어. 오케이. 그럼 4번. 그래갖고 1, 2, 3, 4, 5, 6번을 미정이가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확인을 바로 했던 거는 그 중에서 절반, 3개. 저를 포함해서 이제 3사람은 확인이 됐고 3사람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따로. 그래서 너 이래갖고 너 그때 화분 받았니? 그러니까 선혜가 화분을 어느 날 보냈더라. 근데 무슨 깡통에 있는 화분을 보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화분이 언제였지? 그래서 화분이 언제쯤 받았었던 것 같아. 너 그러면 그 화분 받고 너 언제 있다가 너 무슨 일 있었니? 그래서 또 어디 다쳤었나? 뭐 그랬더니 걔가 그렇지. 야 그거 받고 나서 내가 일주일 있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뭐 어쩌고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와. 그래서 그래 진짜야? 그랬더니 날짜상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물어보기만 하고 아직 미정이의 통화 얘기는 하질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미정이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미정아 근데 너는 선혜가 왜 너를 죽일 거라 그래? 그 저주를 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정이는 지금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지방에 와 있는데 이민을 가야 할지 예. 어디로 멀리 땅끝마을로 가야 할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대. 멀리 가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알았어. 우선 알았는데 그럼 선혜랑 통화가 될까? 그러니까 선혜한테 전화가 연락이 오진 않고 있대요. 그래서 근데 너는 지금 이 일을 얘기하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가 나한테 지금 이 일을 얘기하는 거가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2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 미정이 얘기가 자기는 이제까지 선혜가 너무 무서워서 선혜가 저주를 하는 얘기를 자기한테 했기 때문에 너도 되기 싫으면 말 잘 들어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정이는 그게 무서워서 굉장히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자기도 도덕적으로나 이런 판단으로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선혜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자긴 그걸 다 봐왔기 때문에 멀어질 수가 없었대요. 또 말한 대로 됐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정이란 친구는 결혼을 못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선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선혜가 항상 미정이를 하녀처럼 부렸다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다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하녀 같았어요. 미정이가 모든 한 행동이. 근데 선혜가 미정이가 결혼을 하려고 이제 남자를 만나거나 뭐 이렇게 소개팅을 하거나 뭐 이러면은 너 죽고 싶냐 이랬대요. 너 죽고 싶어? 네가 왜 나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앞에선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없는데 둘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혜가 미정이한테 집에 와서 아이를 좀 돌보게 한다든지 와. 그리고 이제 돈을 빌린다든지 예. 뭐 돈을 빌리는 게 그냥 강치죠. 안 갚으니까. 뭐 그런 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정이는 이게 자기도 그래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종속관계가 이제 계속 쭉 이어지니까 성인이 됐어도 자기가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이제 요즘 말로는 그거죠. 가스라이팅이죠. 거기에 젖어들어 버린 거죠, 이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섭기도 한데도 도망쳐 나올 수는 없고 자기도 당할까봐 뭐 그러는 상황에서 미정이가 언니가 딱 하나가 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언니가 딱 하나가 있는데 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언니분의 자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망보험금? 그걸 미정이가 닫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보험금으로 미정이가 발목을 좀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좀 하고 싶었대요. 그랬는데 선혜가 그 돈을 가져갔대요. 그리고 나서 미정이가 나 수술하고 싶어 라고 하니까 선혜가 너 수술할 때 돈 줄게. 지금 안 하잖아. 수술할 때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미정이가 나이가 이제 막 40이 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이러는 와중에 네. 우연히 남자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너무 좋으신 분 같았대요. 그리고 세상에 자기한테 이렇게 밥 먹을 때 앞에 수저 넣어주고 물컵 놔주고 뭐 이러는 모습에 자기가 눈물이 났대요. 자기를 위해서 그 남자가 이렇게 해주는 거에. 그러면서 자기랑 걸을 때도 항상 이렇게 안쪽으로 걷게 해주면서 무거운 짐을 들으려고 해도 아우 안 돼요. 미정씨 제가 들어줄게요. 아우 미정씨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
미정이는 남자를 제대로 사귄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이 나이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따뜻하다 뭐 그런 거. 나도 약간 보호받는 느낌? 그런 거를 느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하고 관계를 좀 좋게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와중에 미정이가 다리를 자꾸 저으니까 남자가 발목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치긴 했는데 여기 뭐 연고를 뭐 어떻게 해서 뭐 아무튼 수술하면 괜찮아요. 그랬는데 미정 씨 되게 다리도 예쁘고 걸음걸이도 예뻐서 나중에 수술하고 똑바로 걸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정이가 순간에 나 수술해야 되겠다. 다리를. 빨리 이제 발목을 수술해야 되겠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선혜한테 돈 얘기를 꺼냈겠죠. 나 수술비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혜가 그날 이후로 미정이를 감금을 해놓은 거예요. 집에다가. 그래서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줬대요. 먹을 것도 안 주고 방에다가 가둬놓고 입에다가는 재갈을 물려놓고 선혜 남편하고 번갈아 가면서 자기를 지켰대요. 근데 너무너무 무서운 건 그 집에 딸이 둘이 있거든요. 예. 선혜가 딸이 둘이에요. 근데 성인이란 말이죠. 지금 저희 나이를 생각하면 걔는 더 일찍 결혼했으니까 완전한 성인의 딸이 2명이 있는데 이 2명이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래요. 그 집에 자기를 예전부터 돌봐주고 맨날 자기네 집에 와서 뭐 청소해주고 했던 이모가 방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이야. 근데 미정이가 그 학습지 선생님이신가?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학습지 선생님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친하게 됐었대요. 자기 동네에서. 아무런 연관도 없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왜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굉장히 친하게 돼서 하루에 그 남자 말고도 그 학습지 선생님 하시는 분하고 막 카톡을 농담으로 주고받는 게 하루에 막 40번, 50번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예. 그분이 이제 카톡을 안 하고 전화를 계속 하셨나 봐요. 근데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집에 가서 신고를 하셨나 봐요. 미정이는 혼자 사니까. 예. 혼자 사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이럴 사람이 아니니까 뭐 여차여차해서 연락이 되고 이제 미정이를 추적하다 보니 이 집에 들어갔고 뭐 이제 그것까지도 다 밝혀져서 미정이는 나왔는데 미정이는 너무 무서워서 선혜가 나를 감금했어요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경찰한테. 와, 예. 그냥 이 집에 일이 있어서 제가 그냥 여기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경찰은 지금 뭐 어린 나이도 아니고 성인인데다가 나이도 많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그냥 끝난 거죠. 네. 근데 집에서 탈출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탈출은 할 수 있었는데 선혜가 그랬대요. 전화로. 너 허튼 수작 부리면 알지? 그랬대요. 근데 그 한마디가 미정이를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정이는 돈이고 뭐건 간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선혜한테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니 선혜는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혼자 겁을 이제 먹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집을 놔두고 짐을 다 챙겨서 나왔는데 처음에 간 곳이 점집이었대요. 점집에 가서 일단 자기가 선혜가 자기한테 저주를 하면 저주를 막을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알아본 거예요, 미정이가. 예. 그럴만하네. 너무 예. 무서우니까 그럴만하죠. 그랬는데 이 점집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무당분이 어떤 방법을 했는지 그래서 그 무당분이 아니 근데 그 선혜라는 분이 무당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 무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무당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했어 그거를? 그게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미정이가 머리카락을 알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가지고 하는 것 같다. 얘가 머리카락을 항상 모은다. 그 누구의 머리카락인지 모르는데 그 봉투가 큰 캐비넷 안에 아주 빼곡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아니 머리카락만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방법을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얘가 무당도 아니고 뭐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자기의 그 강한 염원? 뭐 그런 것만으로 이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미정이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미정이는 내가 어느 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한테 알려줘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내가 죽기 전에 고해성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대요,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일단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일단은 절에서 숨어 있대요. 스님한테도 다 얘기를 해서 자기가 일단 절에는 숨어 있대요. 그래서 스님이 자기를 안심시켜 줬대요. 절에 숨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제가 미정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정이하고 선혜의 과거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 미정이네 아빠는 원래 교회 목사셨대요. 네. 선혜의 엄마는 그 당시에도 이혼하고 선혜하고 선혜 여동생하고 데리고 살고 계셨대요. 근데 선혜의 어머니가 청각 장애인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정이네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대요. 생활 지원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지원을 교회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었대요. 그런데 선혜 어머니가 청각 장애인이신데 신병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일로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도 차도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내린 곳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내린 곳을 받았는데 그 후에 굉장히 이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격이라든지 이게 많이 변하셔가지고 뭐 동네 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찡긋거린 건데도 달려가서 때리고 그랬대요. 너 왜 나한테 찡긋거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성격이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오히려 내린 곳을 받고 나서 이제 그 길로 가시면서 그렇게 변하셨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무서워 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워낙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들리는 얘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당을 찾아가서 선의 어머님을 보면서 왜 그러냐, 왜 요즘에 자꾸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냐, 이제 막 이렇게 타일르셨나 봐요. 얘기를 이렇게 좋게 하시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선의 엄마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모든 원흉은 너다. 너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도 미정이 아버지는 계속 끝까지 한번 힘을 쓰시려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만남 자체를 거부를 했고 선의 엄마는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게 청각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점사를 보러 가면 말을 통역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말을 하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했던 게 선혜의 동생이었대요. 선혜의 동생이 그 어린아이가 학교도 가지 않고 엄마 옆에서 뭐 손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수화로 엄마한테 전달을 하고 엄마가 수화로 말을 해주면 동생이 이제 말로써 손님한테 얘기를 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어린 동생이.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선의 동생이 있다고는 들은 것 같은데 뭐 만난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 역할을 동생이 했었대요. 그런데 선의 엄마가 이제 그 일을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당이 굉장히 잘 됐었나 봐요. 점사도 잘 봐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미정이 아빠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다가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에서 갑자기 그냥 주무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미정이 아빠가 돌아가신 지 딱 석 달 있다가 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지나가는 오토바이한테 이렇게 치셨대요. 뭐야? 오. 그런데 이 오토바이도 버스를 피해서 이렇게 살짝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오토바이라서 사실은 속도가 높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또 죽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정이가 그냥 졸지에 엄마 아빠를 다 잃은 천의 고아가 된 거예요. 언니하고 둘이만 남은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이제 큰 집으로 가려고 했대요. 그랬는데 선의 엄마가 장례식장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는 미정이 부모님한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잘 거둬주겠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솔직히 기독교 집안에서 무당이 데려가서 잘 거둬주겠다고 하니 이제 큰 집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언니도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이제 미정이도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고 이런 와중이니까 그러면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여기서 있겠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선의 엄마가 미정이 집을 왔다 갔다 해주면서 식사도 챙겨주고 또 굉장히 잘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큰아버지도 왔다 가시고 큰엄마도 왔다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생활이 한 4, 5개월 정도 됐었는데 그 집을 좀 떠나기가 싫었대요. 엄마 아빠랑 계속 살던 집에서 떠나기가 싫고 이런 것도 있었고 언니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니까 언니가 이제 집안 살림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동생 뭐 밥도 챙겨줄 수 있고 이런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큰 집에 가면 멀리 지방으로 가게 되니까 언니랑 둘이 같이 이제 큰아버지한테 선의 어머니도 옆에 있으니까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큰아버지도 그러면은 너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자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미정이랑 선혜와의 관계가 그때부터 더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 잘 지내고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선혜 어머니가 점사를 보니까 양밥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고 선혜 엄마는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돈 앞에서 이제 유혹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뭐 이렇게 좀 해달라. 뭐 이 정도만 해달라. 누가 죽여달라 그랬어? 뭐 요만큼만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면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선의 어머니가 그거를 하는 순간에 이제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의 엄마는 그냥 저주 양밥을 해주는 무당으로 약간 돌아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는 동생이 그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엄마의 모든 거를 이제 동생이 다 통역을 해주는 거니까. 그랬는데 선의 엄마가 그거를 해갖고 굉장히 더 큰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냥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아파트로 막 이사를 가게 될 정도로 순식간에 그렇게 돈을 벌고 또 선의 엄마가 막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서 방송에도 나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지 못했고 아무튼 뭐 그럴 정도까지 갔대요. 굉장히 잘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나쁜 걸로 굉장히 돈을 버신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것을 해서 돈을 버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게 점사를 잘 본다.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의 엄마가 알고 계셨나 봐요. 이제 자기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미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그랬대요. 너는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면 양밥에 쓰는 뭐 재료라든지 부적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해서 태우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더래요. 네. 그랬는데 동생이 아니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무섭게 그랬겠죠. 근데 엄마는 그래도 좀 제가 생각할 때도 짐작을 하고 있지 않으셨을까.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나서 선의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대요. 어느 날 갑자기. 예.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선혜를 만났잖아요. 그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선혜의 동생이 그 양밥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얘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은 점사를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신의 기운으로 이 저주를 보내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해를 가할 수 있는 이 양밥을 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네. 방법은 알지만 자기한테 그런 기운은 없어. 그렇지만 알기는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동생이. 그러니까 선혜가 머리카락을 모으고 다른 사람이 먹었던 종이컵도 갖다 놓고 뭐 쓰던 화장품 뭐 이런 것도 몰래 자기가 다 수집을 해서 네.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이러면 이제 동생한테 그걸 시켰던 거예요. 저주를 하도록 그렇게 시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혜가 한 건 아니고 동생이 했던 거죠. 그 옆에서. 이제 그 행동을 계속 해서 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하게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내가 손 다친 걸 어떻게 알아? 손이라는 거를 딱 특징해서 얘기했으니까요. 그랬는데 사진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사진. 예. 근데 사진을 제가 좀 잘 안 찍는 편이었거든요. 사진을 안 찍었는데 이제 선혜가 어느 날 사진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랬대요. 제 사진을. 네. 근데 제 사진이 없는 거예요. 정면으로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한 게. 근데 어깨 동무를 하고 그 옆에 팔짱을 낀 그 사진을 딱 보는데 손목 시계가 딱 제가 차는 시계인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거밖에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딱 뽑아서 선혜가 가져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알았대요. 선혜가 미미 손목을 잘라버리려나 보다 그랬대요. 그 사진에 손목밖에 안 보이니까. 와.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그랬는데 근데 우리 부산에 사는 친구 중에 아이가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너 그거는 어떻게 알았어? 그랬어요. 걔가 왜 아기를 못 낳는 게 그것도 선혜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선혜가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래? 그거 어떻게 했대?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모르는데 선혜가 얘기를 했대요. 네. 쟤는 돈도 엄청 많고 남편도 잘생긴 데다가 너무 착해. 그런데 아이까지 있으면 모든 게 완벽하잖아. 그랬대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절대 아이는 줄 수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희한하게 그 친구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를 못 갖겠구나 미정이도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랬고 다른 친구도 그랬고 이제 확인은 다 됐긴 됐는데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저희가 뭐 선혜한테 너 우리한테 그렇게 했어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미정이는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자기도 지금 어떻게 될까봐 많이 떨고 있고 뭐 이런 와중에 선혜의 과거까지 미정이가 이제 다 알게 된 거고 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미정이가 찾아보고 좀 대비를 하려고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일 무서웠던 거는 미정이 아버님이랑 어머님 돌아가신 것도 선혜 엄마 짓이었다 라고까지 알게 됐대요 지금. 와. 그래서 선혜 엄마는 왜 그러셨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해주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걔네 부모님까지 그랬을까는 저도 정말 의문이거든요. 미정이 기억으로도 굉장히 잘 지냈다고 했었고. 이거는 뭔가 그냥 저주에 미친 가족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그걸 지금 또 동생이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예. 동생이 미정이 얘기로는 개업을 해서 무슨 식당을 차리고까지는 아닌데 계속 하고는 있대요. 그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돈을 받고. 아름답다님. 네. 그러니까 그걸로 돈 버는 방법을 계속 보고 자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만큼 또 편하잖아요. 자기 몸은. 죄책감만 없다면. 근데 글쎄요. 저는 선의 동생이 그걸 계속 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아예 그런 죄책감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그걸 보고 예. 자랐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신 거에 대한 그 언지를 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건 아예 머리에 없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나중에 다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쵸. 왜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력이 나쁜 말을 있죠. 자꾸 예. 내뱉으면 그 말이 이루어져서 안 좋다.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하는데 말도 무서운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래서 선의 동생도 지금 뭐 결혼 안 하고 혼자인 상태인데 이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미정이한테 지금 해를 가할까 안 가할까가 사실 저도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리고 걱정이긴 해요. 봐봐요. 이거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경찰에 뭐 신고하라고 하시는 분들 있었어요. 근데 경찰에 가서 아니 그 양밥 저주를 나한테 건다. 좀 살려달라. 이렇게 했을 때 경찰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그거는 당연히 뭐 경찰에서 아마 그냥 뭐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많이 아프세요라든지 뭐 병원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정이도 지금 그거죠. 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일이고 법적으로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네. 그렇지만 미정이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걸 애초에 모르는 사람이면 아이 그래 해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미정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거를 이제 다 순서를 파악하면서는 저도 미정이한테 그랬거든요. 미정아, 그러면 나랑 우리 친구들이 다 끝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네. 우리 거는 다 소진이 됐니? 머리카락이? 네. 솔직히 그렇게까지 물어봤어요. 근데 네. 미정이는 얼만큼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미정이도. 그냥 선혜가 봉투 넣은 캐비넷을 보여줬고 그 캐비넷에 봉투는 세워서 넣잖아요. 네. 봉투가 얼마나 얇아요. 머리카락밖에 안 들었는데 근데 그게 캐비넷에 가득이래요. 네. 사람 키만한 캐비넷에 뭐 한 80에 100 정도 되는 그 넓이의 캐비넷에 가득이래요. 가득. 제가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선혜가 병원에서 딸이 당하고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 중에서 높으신 선생님을 수고간호사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사고를 당하고 하반신 마비가 됐대요. 근데 그게 미정이 얘기로는 그 날짜를 얘기를 했대요. 선혜가.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될 네네네. 거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얘기를 했대요, 미정이한테.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EX 진짜 나쁜, 이 사람이 제일 나빠, 막 이러면서 이제 남의 흉을 보다가, 근데 미정아, EX 몇 월 며칠? 이날은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그랬대요. 근데 정말 그렇게 돼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네. 선혜는 막 좋다고 날뛰었대요. 이제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그러니까 미정이는 훨씬 더 무서울 거예요, 지금. 뭐 저희한테는 그 후로는 뭐 저도 아직 해를 더 당한 건 없는 것 같고 지금의 저희는 이제 미정이가 가장 관건이에요. 어떤 해결이 난 게 아니고 해결을 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미정이가 제일 걱정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더 무섭고 그리고 오늘 아름답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섬뜩하게 이런 저주에 미친 가족이 있네요. 이런 저주에 미친 가족이 있고 너무나 섬뜩하게 이런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이용하면서 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을 때도 이런 양밥이 나왔죠.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인데 생각보다 지금 현재 많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일을 벌이신 분들이 있다면 제발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